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랑은 2006년 때부터 계속 알아온 동생이고 거의 15년 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인재이신데 지금 수학 박사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공계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이공계 박사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지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월가제 아는 동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부 졸업하고 텍사스에서 지금 수학 박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제 5년 차가 돼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학부 때는 그런 공부를 어떤 걸 하셨어요? 학부 때는 제가 공부를 사실은 경영학과가 제 1전공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경제 관련 동아리 시험을 보게 된 게 2년이 돼서 이제 월가제님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학부 때 경영을 전공하다가 이제 그 수학과 철학 쪽을 이제 이중 전공을 하면서 지금의 그 수학 박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사를 애초에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 있으신가요? 네, 뭐 처음부터 아예 학교 들어올 때부터 나는 박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솔직히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월가제니가 속한 그 동아리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저도 처음 이제 학교 경영대 들어왔을 때 처음 꿈은 그냥 증권사에 가서 증권맨이 되겠다, 삼성증권 이런 데 가서 그런 꿈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퀀트라고 하던 이런 약간 선진 금융 기법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월가제님이 되게 전해주시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파이낸스 관련 정보들도 되게 흥미있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월가제님께서 이제 그런 미국 쪽의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고, 또 저 나름대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경영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단순히 여기서 뭔가 학부 공부에서 멈춰서는 어떤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겠다는 또 고민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막연하게 그냥 수학 박사를 하면서 파이낸스 쪽을 같이 하면 재밌겠지라는 게 아마 제 결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 해보니까 계속 파이낸스 가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어요? 이제는 이제 사라졌죠. 지금 사라졌어요? 제 전공들이 뭐 이제 물론 제가 졸업 후에 또 물론 그쪽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전공하면서는 오히려 파이낸스나 그쪽 관련된 뭐 저희 수학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이런 쪽들이 이제 파이낸스랑 관련이 많은데, 근데 제가 막상 수학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미분 방정식 쪽보다는 대수라고 하는 조금 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서 아예 수학적으로 관심사를 좀 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하는 세부 어떤 논문 주제 그런 세부 전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이제 대학원 가기 전까지 얘기를 좀 더 이제 질문해 보자면은, 그럼 수학 전공 자체는 학부 때 왜 수학 박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셨어요? 물리학 박사들이 퀀트도 많고 막 네. 그런데 학부 때 처음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파이낸스 때문이 확실히 맞죠. 저는 제가 처음 이제 저희가 있던 학부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파생상품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이제 첨강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과목에 나오는 모든 수학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엑셀만을 가지고 쓴다는 것에 내가 그럼 엑셀에서 입력하는 거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론을 굳이 몰라도 변수 뭐만 의미하는지 알면, 근데 내가 굳이 이걸 한다고 정말 파이낸스 한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부 때 처음으로 그 수학과에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 이해하려면 이제 수학과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미적분과 고등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 수학 과목들을 듣고 확률론 과목도 들으면서 내가 생각보다 적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 확률론 과목에서 알게 돼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성이 있구나 그런 거는 성적이 좋아서? 성적이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확률론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확률론이 당시에 4학년 과목이고 저는 그 다음에 그 미적분 이제 이 2가 있거든요. 1, 2가. 그래서 2 과목을 들었는데 미적분 2하고 고등 미적은 제가 전부 다 C를 맞아서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그래서 그래도 결심이 안 흔들렸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뭔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노력을 덜 했던 거지. C 받아서 자신감이 있었다. 대단하시네요.
유학 어떤 지원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유학 지원 과정은 사실 저는 이제 한 번에 유학이 된 케이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저는 C도 좀 있었고 해서, 그리고 당시에 제가 유학을 그런 행정고시 그만두고 유학 결심한 때가 이미 3학년 1학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대부분 2학년 1, 2학년 과목들이 다 들었고 이제 3, 4학년 과목만은 잘 커버 쳐가지고 이제 유학에 대한 그 성적도 준비를 하고 소위 뭐 GR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시험들도 준비를 하고 영어 실력도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서 특히 수학 과목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을 휴학을 하고 대신 방문학생으로 이제 그때 UCLA를 가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실은 UCLA를 가는 것도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영어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수학도 아까 말했듯이 이미 그 당시에 C인데 뭐 간다고 해서 그게 더 좋아질까 생각이 돼서 사실은 그래서 그때 군대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생육군을 지원을 해서, 근데 대신에 어쨌든 군대의 생활들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일병까지만 좀 시기를 버티면 이제 군번에 따라서 좀 풀리는 시기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그 2년 동안 거진 그 수학에 이제 필요한 어떤 기초 공부들, 그 리니어 알지브라, 그러니까 선형대수라든지 아니면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걸 복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최대한 또 영어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UCLA의 방문학생에 운이 좋게 되게 되었고, 상병 병장 때 네. 이제 수학을 더 공부하고 해서 네. UCLA 방문 학생. 그 방문 학생은 어떻게 뭐 학교에서 지원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행사를 통하긴 했는데 대행사 또 통해서. 그게 SAF라고 하는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 당시 제가 다니는 학부랑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재단이 이제 후원하는 학교들에서는 그런 지원이 가능했는데 그 중에 UCLA와 콜롬비아가 있었는데 콜롬비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사실 안 됐기도 했고 네. 그리고 UCLA가 그래도 제 관심사가 제일 맞아서 그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지원들 그 방문 학생 다녀와서 네. 본격적으로 박사를 지원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저희 방문학생 때부터 이제 박사 지원의 박사 시작이라고 볼 지원을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그런 주변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서 사실 추천서는 미국 대학에서 받아야지 나중에 미국 박사 가는데도 유리하다 이런 그게 뭐 지금은 그게 꼭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당시에는 그런 조언을 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해서 추천서를 받고자 했고 실제로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거의 아예 1년 내내 수학 과목만 들어서 부족한 수학 과목들을 좀 채우고 또 부족한 성적도 좀 채우고 네 거기서는 1년 만에 UCLA 교수들한테 추천서를 받았다. 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기특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실력이 아니라 네. 미국 대학 교수들한테 추천서 받는 팁 같은 거는 있으세요? 네, 팁은 있습니다. 제가 드릴 팁은 무조건 오피스 아워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미국 대학은 아마 한국 대학도 요즘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 아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업에 대해서 몇 시간을 의무적으로 학생한테 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교수의 사무실을 약간 오픈해 놓은 그런 시간?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시간에 찾아가서 사실 저도 그 추천서를 그때 대수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은 거였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수님한테 했던 질문들이 정말 그 수학적 주제를 이해했냐면 그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매일매일 눈두장 찍고 찾아가서 뭐라도 질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다음 쿼터라고 해서 UCLA는 쿼터제라고 해서 이제 두 학기가 아니라 1년을 이제 세 가지의 쿼터로 나누는 제도인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쿼터에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마지막쯤에 내가 정말 수학 박사 길을 가고 싶은데 너한테 추천서를 받고 싶은데 하지만 내 퍼포먼스가 사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먼저 나는 당연히 너한테 추천서를 당장 써줄 순 없지만 대신에 그럼 나랑 같이 공부를 해보자 책을 같이 읽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책을 추천해주면서 좋은 교수님 네, 좋은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사실 그 두 번째 학기에 그 서로 같이 읽고 공부한 게 2년이 돼서 그렇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박사를 가신 거예요?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네, 졸업을 하고 박사를 지원했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몇 군데 지원하셨나요? 그때 14군데를 썼던 걸로 14군데 기억을 했는데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그때 좀 많이 멘탈이 나갔었죠. 나름대로 미국 추천서도 준비를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지금 제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저의 실력을 생각해보면 떨어지는 게 맞았어요. 사실은.
정말로 맞았고 그게 그래서 절대 근데 당시에는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 박문 교수님도 그렇게 공부 같이 하고 추천서도 써주시고 네 이제 낙담을 되게 많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낙담도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만약에 비슷하게 그렇게 박사 지원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후배들한테 네. 어떻게 이제 멘탈을 극복하셨는지 네 이게 술로 술 그런 거 말고 좀 건전하게 건전한 걸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솔직하게 멘탈을 회복했는지. 솔직하게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죠. 솔직하게는 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는 그렇게 마셨는데 그와 별개로 여전히 그냥 아쉬웠다. 내가 아직 나를 다 보여준 게 아닌데 그쪽에선 아직 나를 다 못 본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더 보여줄 게 남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그냥 그 다음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성공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라도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서울대 쪽을 알아보게 됐고 다행히 서울대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에 서울대 박사과정은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박사 입학 시험을 보고 그 성적 순대로 또 뽑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박사 입학해서 그 퀄 시험을 그 전에 시험이 또 있어요? 네, 그 전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보통은 그게 박사 입학 전에 시험을 보진 않는데 서울대가 되게 예외적으로 그런 입학 시험을 치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대 박사로 가셔서 네, 박사 과정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박사 석사 통합 과정으로 가셔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셔서 계속 미국 박사를 지원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석사 2년을 마치고 미국 박사 지원을 해서 이제 그 두 번째의 지원에 성공을 해서 지금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박사를 하실 때 계속 미국 박사를 지원하시면은 네. 서울대 박사를 할 때 교수님들도 추천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 마인드로 미국 박사 한국인이 가면 좋은 거니까 그냥 흔쾌히 보내주시는지 좀 불쾌해 하시는지. 이것도 이제 실제와 좀 약간 규범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먼저 규범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박사 특히 수학과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딱히 자신의 제자가 어디로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수학과가 아무래도 다른 공대나 아니면 경영대에 비해서 잔마켓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순수 수학만 할 경우에 꼭 그 수학 연구직을 걷는다는 보장도 사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게 크지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건 규범적으로 아마 그런 게 없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특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 지도 교수님이 선택할 때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지도 교수님이 저를 선택했는데 사실 제가 가고자 했던 지도 교수님들은 다 저를 거절하셨고 제 이제 약간 수학적 백그라운드랑 이런 게 약한 것 같아서 당시 저를 받아주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물론 제 비즈니스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높이 사서 이제 그분은 응용수학 쪽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 응용수학 쪽에서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건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그 UCLA 가기 전에 군대와 그 UCLA 가는 사이에서 제가 인턴을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인턴 경력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응용수학에서 어떤 기업과의 그런 산학 연구를 같이 조율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생각을 해서 뽑게 되셨는데 네. 어쨌든 미국 박사 가시는 거에 대해 흔쾌히 네, 애초에 저도 추천도 해주시고 저 가해 그 교수님 정할 때부터 저는 박사로 미국으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미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지금 그런 미국 박사를 바로 가고 싶은데 뭐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거에 생각해서 한국 박사를 먼저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어쨌든 처음부터 교수님한테 그렇게 오픈하는 거를 추천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오픈해야지 서로 깔끔하고 네. 서로 엔드가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대 박사 계시다가 미국으로 넘어오시게 됐다. 정확히는 이제 서울대 석사를 받고 나간 거지만 석사를 그 과정만 받고, 이제 박사 석사 통합 과정으로 네.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텍사스에 계시다고. 예, 맞습니다. 잠깐 이거 티셔츠는 티셔츠는 본인 이게 저희 그건 학교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도 월과제 다른 동생에게 받은 저기 부끄럽다고 저기 숨어 있는 또 다른 박사 동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박사로 넘어오셔가지고 지금 순수 수학을 하시고 계시는가요? 맞습니다. 그럼 순수 수학이랑 응용 수학이 있는 거잖아요, 수학과에서. 네.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정확히는 사실 제 개인적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 소수이긴 한데 저는 수학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선 정말로 수학을 위한 수학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학문을 위한 수학이 있어요. 여기도 응용수학이라고 불리는데 그리고 현업을 위한 수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인더스트리를 위한 수학. 근데 보통은 이제 수학과 내에서 응용수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학문을 위한 수학을 되게 응용수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이 아닌 다른 학문.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위해서 음. 어떤 여역학이나 아니면 뭘 기술하기 위한 방정식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통계학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생물학을 위해서 쓰는 수학들도 수학과에서 응용수학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아마 현실에 이제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구독자들 중에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보기엔 그것도 또 다른 외계어처럼 보이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업에 도움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순수 수학, 응용 수학인데 이제 본인은 응용 수학을 더 현업이랑 다른 학문으로 나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다들 오해하시는 게 수학과 내에서 응용수학이라고 하면 그런 다른 학문을 위한 건데 근데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응용수학했대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현업을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 중에서 순수 수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재밌어서 단순히 학문적인 열정. 학문적 열정이 당시엔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당시에는 더 넘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궁금해했던 분야를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에 남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이 그럼 이제 지원하게 그 당시에 궁금했던 분야가 지금 논문 주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저 같은 수알못에게 네. 조금 일반적인 용어로 좀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는 조합론적 대수기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뭐라고요? 조합론적 대수기하라고 하는 네.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조합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을 세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세는데 되게 복잡한 것들은 세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잘 셀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조합론이라는 분야고 세기가 힘들다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5명 중에서 저희가 3명을 어떻게든 골라서 3명한테만 상품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고르는 가지수가 몇 개가 되냐 이런 것들은 물론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쉬운 문제지만 실제로 이게 처음 배울 때 그거 하나하나 다 센다든지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왜 실제로 만약 5개를 놓고 하나하나 막 바꿔가면서 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뭐 OC3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예, 학문이 맞습니다. 조합론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대수기하는? 네. 대수기하는 이제 그 기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건 모양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각형, 사각형. 네, 맞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뭐 원, 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반 세상에서 3차원을 생각하지만 저희는 뭐 n차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그 녀석들을 어떤 그런 4차원 방정식에 해 집합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녀석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방정식 is equal to 제로를 만족하는 모든 애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식을 다루는 걸 대수라고 하는데 그 대수기하라고 하는 거는 그 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림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식을 관찰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2차원, 그러니까 평면의 삼각형 동그라미 혹은 3차원 뭐 피라미드나 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보고 정보를 얻으면 되지만 2차원, 3차원을 떠나서 4차원, 5차원, 6차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시각화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그 방정식들에서 요 다차원 도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방금 대수기하학이고 요거랑 조합론적이라는 것은 뭐 요걸 또 어떻게 세냐 요거인가요? 네, 그 와중에서 너무 어려운 수식은 요 표현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수식만 본다고 해서 모양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 모양에서 나오는 애들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수식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OC3 같은 그런 N-R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조합론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수식들은 저희가 운이 좋게도 좀 계산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표현하는 방법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사실은 그렇게 세기 편한, 그렇게 계산하기 편한 것들인지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어떤 뭐 곡률 같은 그런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 같은 뭐 이런 모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지 늘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양을 파악하는 데 아까 말했던 색이 쉬운 애들로 네. 국한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알듯합니다. 아, 알듯 네. 말듯한데 너무 어쨌든 어려운, 네. 네. 어쨌든 다차원의 세계의 어떤 시각화를 방정식으로 하고 네. 그 방정식 중에서 쉬운 좀 애들. 쉬운 애들과 어려운 것이 뭔지 분류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정보를 취득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 안에서 본인의 어떤 박사 논문 주제는 네. 어떤 쪽이신가요? 어쨌든 어, 그런 타입인가요? 그 안에서 그 타입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하는 논문의 주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쉽다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엔 맥컬리라고 하는 그냥 수학자 이름을 딴 네임이에요. 코엔이라는 수학자와 맥컬리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코엔 맥컬리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그냥 컴퓨터에 수식을 입력을 하면은 이 녀석들이 사실은 코엔 맥컬리예요. 아니면 이 녀석들이 사실 코엔 맥컬리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아까 말했던 그런 삼각형, 사각형 같은 그런 다각형들하고 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녀석이야 라고 그걸 알려주는 논문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순수 수학이지만 네. 어쨌든 어떤 다른 분야나 현업에서 이렇게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사실 안 될 수 있는데, 네, 저희 분야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크게 첫 번째로 이제 다른 학문을 위한 응용에서는 이제 통계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마 어린 시절에 혹시 통계를 조금 깊이 들으셨다면 고등학교 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혹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쪽을 그런 그 분포들을 저희가 지금 제가 다루는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것도 수식으로 보고 그 녀석들의 확률을 탐구하는 쪽이 한 가지 응용 분야가 될 수 있고요. 또 현업에서는 이제 제가 하는 거와 완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그럼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한 녀석들로 좀 그런 아까 말했던 계산이 어려운 녀석들을 잘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잘 근사를 해서 그 실제 건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쁜 그림들을 그려주는 데 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3D 모델링 어쨌든 3차원, 4차원 네. 그리고 뭐 머신러닝, 머신- 기계학습에서도 네. 뭐 다차원 데이터에서 뭐 네. 쓰임새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머신러닝까지 가기에는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걸음마 네, 단계지만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컴퓨터 거고, 비전 이런 쪽도 비전 쪽은 이제 그래도 조금 돼 있는 작업들이 많지만 요즘 머신러닝이 사실 다 먹어버려서 조금 그렇구나.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더 이상 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아이고